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. 뒷담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윤나의 말, 마음 상담소예요.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. 오늘도 잘 오셨어요?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, 뒷담화.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입니다. 여러분, 뒷담화 많이 하십니까? 이거 참 재밌죠. 저도 왕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진짜 안 하려고 해요. 끊으려고 하는 중입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특히 우리가 뒷담화 초대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야, 너 윤나 알지? 야, 걔 되게 이기적이더라. 너 걔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지? 너 어떤 일이 있었니 너는?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인가요? 너와 내가 만나서 판을 벌려보자. 윤나에 대한 뒷 걱정을 하는 무대를 펼쳐보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마침 또 내가 윤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사건도 좀 있었고 뒤에서 들은 뒷얘기들이 좀 있을 때 이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죠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상담실에서도 이 뒷담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. 주로 3가지 유형을 발견하곤 합니다.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일단 첫 번째는요, 적극적으로 뒷담화에 가담하는 유형입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장을 보낸 호스트보다 초대받은 게스트가 더 나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이야기하는, 탈탈 털어내는 경우들도 자주 목격하죠. 근데 여러분, 뒷담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.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. 이런 말 아시죠? 바로 이 경우가 딱인 것 같아요. 뒷담화를 할 때는 막 공감이 되고 꽁짝이 되고 우리가 막 한 팀인 것 같잖아요.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전화 끊으면 어떠세요? 이 친구 참 괜찮네,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? 아니면 야, 얘도 입이 참 가볍네, 얘한테 중요한 이야기는 못하겠다,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? 저도 그런 느낌 자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할수록 내 평가, 나에 대한 신뢰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별로 괜찮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. 저는 그 자기 감각, 자기 평가, 자기 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남을 험담하면 할수록 내가 되게 별로이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.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프레젠테이션, 스피치, 그런 일상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말과 언어들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. 혼잣말도 그 사람의 일부고요. 우리가 책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언어들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요. 심지어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듣고 말하는 그 언어도 그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나서 내가 정말 뿌듯하다, 이런 느낌을 갖기는 어렵잖아요. 그 직관적인 느낌을 사실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셈이죠. 첫째가 이게 말빨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둘째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엄마, 둘째가 이랬어요, 이렇게 말했어요,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요,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. 그럼 우쭈쭈 해주고 공감해주고 껴안아줄 때도 있지만, 제가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. 누군가 이야기를 뒷담화를 막 하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설명하면 잔소리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들아, 엄마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. 그 대신 엄마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네가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. 속이 시원하기만 하는지,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지,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지, 이 말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야.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막 둘째에게 얘기를 막 속 시원하게, 그때 들을 때 이거 하지 마라, 이건 나쁜 말이다, 이렇게 이제 멈추지 않고 쭉 해요. 시원할 때까지. 저는 그냥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. 그럼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은 참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. 엄마,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. 이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기분이 별로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뱉은 그 언어들을
결국 내가 또 듣게 되잖아요.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못 듣고 우리가 뭐 자존감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것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가능한 뒷담화에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우리가 하소연은 할 수 있죠. 내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,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꿍얼꿍얼 된다고 하죠. 투덜투덜 되는 거. 그것까지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? 근데 여러분, 이 하소연하는 거하고 뒷담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? 뒷담화는요,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만인 어떤 행동의 일부를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 사람의 100% 잘못인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에 대해서만 계속 주목하는 거. 그러니까 시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한테 있는 거죠. 그 상대한테. 그러면 뒷담화예요. 근데 하소연은 어떤 거예요? 시선이, 주인공이 나인 거죠. 그의 행동을 보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, 그리고 그의 이런 면에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, 이런 욕구, 이런 바램을 가졌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마음이 어땠는지, 결국은 나의 중심을 세우는 거,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, 그러면 하소연인 거죠.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한 듯 하지만 정확하죠.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가.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능한 뒷담화는 하지 말자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, 너무 모른 척하는 유형도 있어요. 그러니까 뒷담화는 안 하는 게 좋아. 내가 경험해보니까 결국 내 손해야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초대장을 보내올 때 거절하는 거예요. 난 잘 모르겠는데? 그랬어? 뭐 그때 뭐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지. 너무 바빴나 보지.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그 사람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전하는 분들도 봤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, 일단 솔직하지 않죠.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편들 것까지야 뭐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온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도 그렇게 딱 철벽을 쳤더니 상대가 이렇게 나오더래요. 아이고, 야, 내가 사람 잘못 골랐네.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한 편이라고 믿고 초대장을 보낸 건데 뭐 그렇게 냉정하게 구냐? 이런 뜻인 거예요.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거절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.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. 세 번째 유형은요, 초대장을 보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그 상대가 뒷담화를 하자고 초대장을 보내온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 하소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듣기와 말하기라고 생각해요. 야, 너 뭐 걔 아는 거 없어? 좀 꺼내봐. 들어와. 이렇게 말할 때요,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너무 놀랬겠다. 너 그거 기대 많이 했었는데 속상했겠네. 맞아, 그럴만도 하지. 그럴 법해. 나 같아도 그렇겠어. 이런 수많은 말들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. 그런 공감 어도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쏟아낼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내가 거기에 첨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야, 그랬냐? 나는 더해 하면서 그냥 꺼내지 않고 기다려만 줘도 그 시간과 무대를 그 사람이 다 쓸 겁니다.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질문해줘도 좋겠죠. 그때 마음이 어땠는데,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,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주면서 대화를 따라오도록. 그래서 왜 갈림길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면 뒷담하고 이렇게 들어서면 하소연일 수 있다면 좋은 질문과 공감을 통해서 하소연으로 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요, 내가 뭔가 속도 시원한데 이 사람 참 괜찮네, 진국이네, 믿을만하네 라는 그냥 느낌이 싹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나와 그 상대에게도 좋고, 그리고 그 모르는 제3자 뒷담화의 주인공에게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생각하면 뭐 뒷담화 하나까지도 그렇게 뭐 고심해야 되냐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, 이게 우리가 영향력의 범위가 커질수록 말이에요, 내가 리더가 되고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럴수록 누군가의 이야기에 조심하는 것,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에 조심해야 돼요. 그 영향력은
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리 퍼져서 생각하지도 못한 장면에서 나에 대한 평가,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. 남의 말은 쉽게 하지 않지만 남의 마음에는 잘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말, 그 혼잣말도 여러분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 준비해 올 때까지 뒷담화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가능하면 그 장면에서 뒷담화 하지 말고 하소연으로 초대장 보내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. 저는 다음 영상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아시죠? 그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